건축 한계하고 차량 한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안 배웠어요. 네. 일단은 건축 한계가 커 넓어. 선로를 질 때 차나 모든 게 지나갈 때 옆에 걸리면 안 돼. 그 한계를 건축 한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차량 한계는 곧 차. 전동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걸리면 안 돼. 그 건축 한계가 더 넓지. 예. 강체 전자선 지금 하는데 강체는 뭐냐면은 지하에만 대체로 설치돼요. 물론 전차 기지에도 설치를 해요. 요즘은 강체 밖에 있는 거는 이제 가공 전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커트너리 방식으로 조가선 밑에 전차선 해가지고 드롭바를 다는 거고 강체는 강체에다가 전차선 밑에다 바로 딱 끼거나 이렇게 조인을 해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강체의 T바 형식인데 요거 요 밑에 요 그림을 뭐예요? 조금 요 안에 여다가 전차선 그리면 여기 A자고 요거는 터널이고 요거는 매립제라고 그래. 터널에다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A자를 달고 본인가 전차선을 달고 강체 전차선은 뭐냐? 터널 단면적을 축소해서 건설비가 절감된다. 일체형 장력 조정 장치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쉽고 전차선 사고가 없다. 터널 하니까 사고 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직류 방식에는 급전선도 필요 없다. 가요성이 없어. 가요성이 뭡니까? 부들부들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죠? 없어가지고, 속도 제한이 된다. 속도를 많이 못 내. 이선에 대한 마모가 심하다. 이거는, 이제, 판타가 이렇게 올라볼 때 자동으로 지금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크가 오히려 더 심해, 여기는. T바라 그래요, 요거를. 직류는 T바라 그러는데, 이제 아까 좀 이따가 그림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하 구간에 1500볼트에 서는 건데, 절연 매립전은 지지건고는 5m마다 가면, 절연 매립전이 뭐냐? 요거. 그러니까, 앙카볼트하고 같은 개념이야. 근데, 이거는 건설할 때 이걸 매를 먼저 올려놓고 공부리터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 앵글을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없었다 이러면 앙카볼트를 박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전철주도 기초를 할 때 그다가 앙카볼트를 박아요. 앙카볼트 아니고 이런 매립전을 박아요. 그래가지고 더 단단하게 앙카볼트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하는. 요 지지하는 거를 5m마다 한다. 그 다음에 롱이어야 전자선 볼트를 롱이어가 아니고 이걸 롱이어라 그러는데 요거 안에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그림이 다시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급전선은 CU 400스케일을 사용한다. 지지해자는 이게 250이나 180으로 된 거 알고 있는데 250으로 돼 있네. 구급 전선은 600V IV 전선 500스퀘어, CV 400스퀘어를 사용한다. T바 전차선은 뭐뭐그래서 제형 전차선을 사용한다. 알죠? 제형 전차선 밑이 이렇게 딸려져 이렇게 돼 있는 거. 동그란 게 아니고 밑이 이미 달려져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거. T바 한 개의 길이는 10m짜리를 쓰고 단면적은 2100m. 아르곤 가스. 여기에 나오는 건 가스는 전부 다 아르곤 가스야. 아르곤 가스 지금 나오는 가스야. 롱이어는 T바에 밀착시킨 전선에 고정하는 연결 근무다. 두 개를 한 개조로 1000mm이며 롱이어는 250마다 볼트를 체결한다. 이게 이제 T바인데 이게 T바예요. T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T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이게 롱이어야 양쪽에다가 이어를 달고 그 밑에 전사선을
전자선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그래서 요걸 확대했는 게 그런 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터널이 이제 곡선이니까 이쪽 양쪽 고정해가지고 L자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거죠. 안 그럴 때는 평면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요걸 위로 바로 매립지 내가 위에다 바로 고정을 시키죠. 응? L자를. T바 온도 신축에 따라 합성기 위해 200m마다 접속계선을 둔다. 200m 접속계선 중에 요거는 에어 조인트하고 같은 개념이야. 에어 조인트, 에어 섹션 내가 아까 부분을 에어 조인트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다. 에어 조인트는 뭐냐면은 전차선이 1800m마다 하나씩 여기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양쪽에 장입축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를 해가 1800m 가잖아요. 요 간격에는 요거 에어 조인트야. 이거는 사실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곡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띄워난 게 요게 1500. 기계적으로 윤합선을 내가 이렇게 연결해놨어. 윤합선을.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는 이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조인트는 뭐요? 이 전기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이쪽하고 이쪽 구분돼 있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익스펜션 조인트 간격은 200m. 요게 조인트하고 똑같은 거야. 익스펜 조인트선이 조인트가 250까지 할 수 있다. 여기 인터넷 개념이라고 해서 나왔잖아, 그죠? 전차선 상호 간격은 200m 원칙이다. 여기가 양쪽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간격이 200m, 200mm라는 거야. 20cm. 응? 점퍼선 터미널은 아르곤 용지, 이것도 아르곤 용지 나오는 거죠. CU 210기가 내조로 한다. T바 상호 접속해서 펜타그래프가 잘 통과되도록 양 끝에 경사지에 엔드 어프로치를 설치한다. 골프 치는 사람 알잖아요. 어프로치 잘한다. 어프로치 뭡니까? 접근하는 거잖아요. 홀에다 접근시키는 게 어프로치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자락에 어프로치 끝을 약간 이렇게 올려놔야 이렇게 가다 쫙 올려놔야 판타가 지나갈 때 이상 없잖아. 그걸 엔드 어프로치 끝을 약간 올려놔야 돼. 접근하기 쉽게. 그게 이제 엔드 어프로치. T바의 구성 요소. 요거는 내가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 옛날 책에는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T바의 에어 섹션은 요렇게 똑같아요. 양쪽에 요 T바를 열어놓고 중간에 그냥 절연이 되어 있으니까. 편의가 제로다. 요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편의가 T바 에어 섹션은 편의가 제로다. 경고 부분은 마이너스 15도에서 200mm. 전차선 상호간 간격은 250m를 한다. 요 양쪽 전차선 간에 250m, 200m를 하는 얘기는 이건 그림은 200m인데 그죠? 나중에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전차선 상호간에 200m. 이 앞에도 맞아. 이게 200m인데 표기는 최대가 250이네. 이게 200m야. 최대가 250이야. 흐름 방지 건넘선 장치 이행 보안. T바의 흐름 장치는 마른 목볼 흐름 방지, 스페셜 흐름 방지 두 가지가 있다. 흐름 방지 간격은 200mm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250m를 한다. 그거하고 똑같네요. 에어 조인트하고 익스펜션 조인트. A100 지그재그로 200 최대 250 편이 똑같아요. 성강장에는 스페셜 흐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건널선은 다이아몬드형, I형, Y형으로 분류된다. 분기선단의 엔더로피 설치, 전파선을 200 아르곤 용접한다. I형, Y형 분기선은 본선 전차선보다 10mm 높게 설치한다. 다들 뭐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 건지.
이행 구간 요걸 내용 아셔야 돼. 이행 구간. 형식에 따라 가지고 용어가 조금 틀려요. 일반 카트너리에는 더블 심플 카트너리를 설치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공에 있다가 터널로 들어갈 때 터널에서 가공 나올 때 곧 연결된 구간을 이행 구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강체하고 접속 구간 그걸 이행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이 자주 나와요. 이게 뭐냐 이행 구간. 색깔을 볼까요? 알바. 요거는 아까 T는 그 형태를 보고 T자 비슷해요. 그런데 요거는 알바는 형태가 아니고 이 알바를 영어로 리지드 바라는 게 있는데 요게 리지드 바인데 리지드 바에 R자를 해가지고 알바를 해놨어요. 좀 혼란스럽지 그죠? 요거는 아까는 뭐요? 여기다가 T자를 밑에 나사를 조여가지고 보는데 요거는 여기다 끼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끼워가지고 이게 전자선인데 긴 게 끼워서 연결시키는 게 요게 알바야. 알바는 지하구간에 같이 쓰고 있는데 교류해서 썼어요. 사실은 직류에서도 관계없어. 근데 직류는 뭐라 그랬죠?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서울 지하철 공사를 건설하면서 T바를 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 T바를 쓰는 거야. 알바 써도 관계없는데도. 이게 훨씬 설치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T바를 쓰고 있어. 알바는 25,000V이기 때문에 CU150, CU50 210개를 사용하고 급전상호간에는 1,600m 이상한다. 이전 보호선은 경중선 75스퀘어. 알바도 홈, 부치형, 제형 이런 걸 쓰고 있어. 똑같아. 거의 다 똑같아. 알바는 12m 지지점, 이도는 1000분의 1, 높이는 4750, 50이 나와요. 알바 4750. 알바 높이는 4750. 레일에서부터 4750이란 말이에요. 가동형, 고정형, 단축형 게 있다. 한 섹션의 길이는 400에서 600m다. 요거는 확장장치라 그래. 또 이름을 T반의 익스펜스 조인트라 그러고 뭐요? 가공선에는 에어 조인트라 그랬거든. 근데 또 내가 지금 GTX A 라인에 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신축 장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신축 장치를 해놨는데 확장 장치, 신축 장치. 그런 방지를 고정점이라 그런다. 고정점. 알바의 핵심 설비는 똑같이 등고, 등류, 등장력인데 신축 장치, 이거 확장 장치라고 그러고 직접 유도 장치, 섹션 장치 제한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TTX A 라인에 가서 설명할 때 만들었던 점인데 그 제한점이 자료가 적기 때문에 앞에 보낸 뿐이에요. 네 번째부터 제한점. 제한점은 뭐냐면 가공전자체 인류장치와 같은 것으로 인류장치 마지막에 끝에 있잖아요. 인류하는 거 고정에 붙잡아 매는 걸 갖다가 여기는 제한점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그리고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강체 전자선을 들어오는 전자선을 흡수하는 장치가 마지막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고정을 시켜놓은 거고 이쪽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제 마지막에 점검사항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신축 확장장치 이거 뭐라 그랬죠? 신축장치 확장장치 가공은 뭐라 그랬죠? 에어 조인트. T바는 뭐라 그랬어요? T바 익스펜션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 다 틀려요.
이게 신축 장치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거 보면 보이시는 거죠? 양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신축이 되도록 이렇게 여기서 이거 이쪽에 오는 건 이까지 오고 이건 이쪽에 연결해 놨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기 엔더 포르치에 끝을 약간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와 이쪽으로 잠깐 올려놨어요. 알바나 신축 장치는 키가는 디스펜스 조인트고 가공선에서는 조인트다. 이거요? 에어 조인트. 이가 따졌다는데. 다 틀려. 근데 그놈이 시험이 자꾸 나와. 원하서 이렇게 해놨고. 알바 직접 유도 장치. 이것도 원해주세요.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행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T바는 직접 유도 장치. 여기는 직접 유도 장치 되는 거. 이거는 이행 구간이고 가공 전자선에는 뭐냐면 더블 심플 같은 데를 있어요. 더블 해놔서 이게 높이가 좀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가공에 일단 지하로 가면은 터널을 어차피 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이게 이제 경사가 그게 이제 아크나니까 더블 해놨어요. 직접 유도 장치다. 요거는 섹션은 이제 거의 같은 거예요. 이제 다른 거랑 다만 이렇게 밑에 그림 보면 알다시피 이 알바 자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놨어요. 섹션 300mm마다 설치한다. 그리고 이게 부분해놨어요. 요게 알바고요. 알이고 거기서 이제 전자선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요거는 끝에서부터 밀어가지고 돌리면 끼는 거고, 요거는 요거를 전자선을 놓고 요 양쪽에서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롱이어라고 해요. 그게 롱이어. 요거는 리지드 알바고 롱이어 해놨죠. (12m마다) 연결되고, 이거는 (10m마다) 알아보는 거죠. 지지는 요거는 (5m마다), 요거는 지지는 (10m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개조 방식. 제3개조 방식은 뭐예요? 위에 가공의 전자선을 안 달고 선로 옆에다가 하나, 여기에다가 옆에 하나, 이게 이제 요게 요 양쪽에 레드 예리 두 개인데 요 밑에다가 선로를 또 하나 깔아가지고 요거에 접촉에 의해서 가는 게 요게 제3개조 방식. 세 번째 개조가 있는데 요거는 전원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저거지요. 절연체죠. 절연체를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이게 이제 전자선 개념이에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은 접촉 레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차가 가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전원을 받는 거예요. 급전 레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선로상 밑에 있기 때문에 위험해. 그게 좀 있어봐봐요. 지하 구간에 많이 쓰고 궤도와 병행의 급전 궤도를 하나 또 붙여가는 거예요. DC 750V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의정부, 김해, 용인 이렇게 다 750V. 지금 신림선 뭐 이런 거, 우이선 이런 것도 다 이걸로 쓰고 있어요. 내가 이거 의정부 가가지고 직접 찍었거든요. 그 전에 의정부 다닐 때.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워 여객이나 유지 보수자의 감전 위험이 있다. 그게 단점이야. 요게 시험이 조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최초의 전기 방식이 이거였어. 제3개조 방식이. 여기 보면 아시잖아요. 요게 가공 커트너리 방식이고, 요건 T바 방식이고, 알바, T바 이거 같이 쓰는데, 이게 이제 이 방식. 요거는 지금 보니까 알바야, 알바. 제3개조 방식은 선로 옆에다가 선을 하나 들어가야 하는 거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내가 틀렸어 이거. 그래가지고 복선식 빨갛게 나네. 제3개조 방식 전자선은 어떤 방식인가? 복선식이더라고. 응? 복선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하도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뭐 흐름 방지, 요거는 가공 흐름 방지, 요거는 알카링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고정점이라고 그러고, 아까 이거 뭐요? 심플 터블 컨테너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지상부 이행 장치, 이건 직접 유도 장치라고 그러고, 그죠? 확장 장치, 예? 확장 장치 이거 있잖아. 확장 장치, 요 조인트, 예? 익스펜 조인선, 예? 요거 틀리잖아요, 그죠? 혼합선, 점프선이라고 그러고 또 제한되는 이름이 다 틀려요. 요거를 다니면서 좀 배우세요. 요거도 한 개 내가 더 만들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온 것도 보면 교류 방식, 징유 방식, 타입. 교류는 AT하고 BT가 또 있어요. 지금 BT는 없어졌지만은 시험에는 가끔씩 나와. 산업선에만 썼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이 두 개를 이 표를 보고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뭐 이렇게 해놨는 거. 한 개 더 만드는 게, 세 개를 만드는 게. 억지로 만들다고 했잖아요. 보안기 트랙의 부분을 3.5m 일루장식, 고정식 한쪽에만 하는 겁니다. 이 조인트 150이라고 그랬죠. 이 섹션 300 간격이 혼란스러워요. 새로 나온 출제 기준에는 기초가 빠졌어요. 이게 구조물이 빠졌어요. 원래부터 빠졌어. 근데 나올란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지난 첫 시간 내가 얘기했죠. 시험 문제를 안 만들 때 새로 나온 기준에 따라서 옛날 기준에 나온다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지지물. 과목이 막 뒤집박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약간은 과목이 구분이 약간 돼요. 근데 겹치는 구간에는 보면은 이게 전기 이론인지 전기 절도인지 모를 때가 좀 있어. 그러니까. 쫙 그거 전기 이론 딱 이거 신호 전체 그렇게 구분이 딱 안 돼 있어요. 근데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0문제를 세 과목이 섞어서 60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모르는 것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문제를 몰라요. 그러면은 찍을 때 다 1번만 쪼르륵 다 찍는 것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무조건 한 개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한 개만. 전기 뭐가 전기 그게 아니라 문제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은행에 1000문제가 있으면은 1000문제 중에서 60문제를 쭉 뽑아낼 거 아닙니까? 뽑아낼 때 1번만 정답인 것을 25%, 2번 정답이 25% 이렇게 해가지고서 추출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으로 찍는 그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 안에 요걸 바꾸면 되는 건데 그렇게 다양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출제에 가보면은 그러거든요. 출제할 때 첫 번째 보면 상중하가 나눠져 있어요. 난이도가 상 20%, 중 50%, 하 30% 이렇게 낸다고 보통. 그래 내고 그 다음에 답을 쓸 때 1번은 몇 문제, 2번 몇 문제, 3번 몇 문제, 4번 문제고 다 표시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지 1번이 뭐 50% 들어가 있고 2번이 20%밖에 이게 안 해요. 보통 25%, 25%인데 한두 문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도록 하지 그냥 한쪽 번호가 쏠리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수능 시험 보고 이런 만점 많은 애들이 한두 문제 모르는 거는 그거 보고 맞춘다 그러잖아요. 쭈르륵 계산해고 내 1번이 한 두 문제가 부족하구나. 그 1번 딱 찍고 나오는 근데 거야. 여기서는 내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부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3번이 우리는 모르는 3번 찍는데 3번을 하도 많이 찍어야 3번을 빼고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이나 한 번을 쫙 찍어놓으면
이게 확률이잖아요. 10문제에서 1번은 다 찍어보면 분명히 2문제 아니면 3문제 맞아요. 그런데 1, 5, 3, 1 이래 보면 다 피해가지고. 비싸요. 다 피해가지고 빵이 되버려요. 다 피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했는데 그 10문제를 예를 들어서 1번으로 다 찍는다든지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다른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가 딱 봐가지고 오늘 요거 1, 2, 3, 4 중에 3번, 4번 아니고 1번, 2번 중이다.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확률을 좀 찍는 게 낫지. 그런 거 아주 모르는 것만 놔두면 이제 한 문제는 찍으라는 거지. 아니, 전기 이론을 그러니까 나는 전기 이론이다 싶은 거 표시해놨다가 하나도 앞으로 딱 하면은 5문제 맞는다고. 우리 이거밖에 알지 어떻게 모르면 5문제 맞는 거 못하나 조용하게. 그러네요. 응. 전기론이다 보면 그만 다 제껴. 그런데 한 문제는 2문제 나올 거라고. 뭐까지 하면 6, 7문제 나와. 최하 다른 분야 한 75점은 맞아야 근데 답은 뭐냐면 공부 많이 하면 다 되는 거야. 제일 궁금한 거. 그거 생기 쓰지 말고. 이 기초는 이거는 구조물 공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구조물도 이제 전기 철도 산업기사나 기사에는 나오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안 나오고 사실 쉬운 문제 위주로 나오더라고. 지지물이 뭐냐 이거야. 지지물은 뭐예요? 전자선, 조화선, 급전선, 비선 구성물을 지지하고 있는 설비다. 전설 지지물. 전주에는 콘크리트주, 철주, 목주가 주로 있다. 그래서 여기 철주, 전철주에는 H형 강주, 조합, 철주, 강간주 이런 게 있다. 요즘은 H형 강주를 많이 쓰다가 다시 강간주를 많이 써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통으로 된 거. 콘크리트주는 요즘 많이 안 써요. 콘크리트주는 크레스트레스 공법에 의해서 노데퍼주라고 있어. 노데퍼주. 이거는 EOP 선인데 뭐냐면은 일반 한전 전지는 뭐예요? 밑에하고 위하고 굵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차이가 나. 올라갈수록 가늘어. 근데 전철주는 요거 똑같아. 아래 위나 똑같이 굵기를 해놨어. 그게 노테이프주래요. 왜 똑같이 해놨나? 물론 강도도 강도지만은 밴드 사용이 쉽게. 밴드를 이게 가늘으면 여기하고 여기 밴드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부품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노테이프를 좀 쓰고 있다. 목주는 요즘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사고 복구 일시에 사용한다. 전주 설치 위치 레일에 3m, 정거장군에는 3.5m, 화물적가장에는 그 끝에서 연단에서 1.5m를 이겨간데 설치한다. 인류 아까 뭐였죠? 마지막 하는 거잖아요. 인류주. 차막이 후방 10m 이상을 설치한다. 차막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열차에 가면은 선로 끝에 가면은 차가 더 못 가게 이렇게 차막이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어. 가도 차가 못 가게. 그게 차막이야. 그 후방에 10m 이상 이격에서 설치한단 말이야. 안전열. 철주는 소재 허용 농이 1, 철근 PC주는 2, 목주는 3. 그러면 전주 묻는 거는 전주 길이, 전장이라는 게 전주 길이 말하는 거예요. 전장의 6분의 1이다. 기초는 콘크리트 지기 하중이 크고 연반 지반이 있는 거는 사각형 기초를 쓴다. 세넬 원칙이고 매립전 자갈 도상이면 자갈을 덮지 않도록 한다. 요게 이제 요게 H 연강주를 붙여가지고 크게 만들어낸 건데 연금분화 가면 있어요. H 연강주 2개를 큰 걸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요게 이제 기초고 그러고 있어요. H 연강주.
조합 철준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철준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다 있잖아요. 기초 안에다가 앵카 볼트를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이 매립전이야. 매립전 해가지고 요 위에서 볼트를 이렇게 조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기초를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강간주 기초도 이렇게 매립전. 요거는 배수로 조합 철준, 저쪽에 물이 내려갈 때 만들 수 있는 철준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요거는 강간주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기초는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해가지고 볼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해요. 빔.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트러스트 그러잖아, 트러스트 빔. 이건 단독주 브라켓트가 이게 브라켓트거든요. 브라켓트가 양쪽에 있는 거, 다른 브라켓트 양쪽으로 설치하는 거. 요거는 문연금 문자라고 돼. 한자로 문자가 생겼다고 문연금이. 트러스트 요거잖아, 트러스트. V자를 이렇게 만드는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그래요. 보잖아요, 그죠? 보. 그런 식으로 양 전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다가 이제 전선을 다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 구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빔이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선을 띄워가야 하는 거예요. 맨 요거는 요거 스펜선 빔인데 선을 이렇게 띄워가 여기다가 곡선 당김 진동번 곡선 당김을 진동 방지 건물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전선을 거는 거예요. 요거는 요 빔이 이렇게 V자로 돼 있어. V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V형 또는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사각형을 많이 써요. 예전에는 V형 많이 썼는데 지금 사각형을 많이 써요. 트러스트 빔. 요거는 가빔이라고 요 밑에다가 다시 이런 철무 구조물을 대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가 많이 못 봤어. 근데 요거는 많이 있어요. 하수강이라고 그래. 하수강. 아래로 수강 내놨던 강이다. 하수강에 내려놓고 다시 여기다 빔 설치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용어인데, 빔, 하, 아래. 사실은 영어로 하면 빔 언더 스펜션 해야 되는데, 하는 한자야. 빔, 하, 스펜션. 빔 밑에 스펜션을 띄워가지고 만드는 터널 관계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연철주 기초, 근가 유볼트를 한다. 목주 기초를 위해 사용한다. 세석 기초 개심이 많이 나와. 자갈하고 흙을 5대1로 섞어가지고 기초를 만드는 걸 세석 기초라고 해요. 모래 아니에요? 흙이 아니고? 예? 모래, 흙. 흙이 모래지. 응? 자갈 모래, 5대1. 콘크리트 기초 가장 많이 쓰는데 I형과 T형이 있다. I형은 상하 일정하니 T형은 성토개소에만 쓰고 있다. 특수기초, 안가볼트 기초, 매립전, 우물통 기초, 당수가 협동 기초하는데 푸싱 기초, HU 기초, 그런 기초. 시험이 뭐 여기 전주 이렇게 박을 때 있잖아. 여기 밑에는 근가라 그래요. 근가. 그러다가 근가를 넣어가지고 붙는 거예요. 전주만 넣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근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철도는 이런 게 일반 전주를 쓰는 거고 이렇게 좀 다 기초를 다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요. 근데 고속선 건설할 때는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안 하고 방식이 달랐어요. 이제 안 나와요. 고속선에는 곡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튼튼할 필요가 없어. 전주만 뽑아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다가 이렇게 저프로를 해가지고 일정 부미를 하고 전주를 넣고 그냥 콘크리트 부어버렸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이 프랑스에서 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했지. 지선은 두 가지, 세 가지 시험이 많이 나요. 안전율 2.5, 설치각도 표준 45도, 최소 30도, 이것도 시험 나와. 45도, 30도, 이거 시험 나와. 그 다음에 V지선, 2단 지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거 이제 그림이 요거 많이 나와. 단지선, V지선, 2단 지선, 수평지선, 국영지선, 그림이 여기 많이 나와. 도로 횡단은 5m 이상. 지금은 강봉지선을 많이 쓰죠. 이거는 아일도 강연선을 썼는데 지금은 깡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볼트를 놓으면 이게 틈바퀴를 자동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하준 설계할 때 표준을 요걸로 기준으로 한다. 요거요. 10도시 최고 40도 최저 25도 요걸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 이거예요. 설계를. 그다음에 여기 이제 풍압 하준 이게 갑종 풍압, 을종 풍압이 나오는데 갑은 여름철이고 을은 겨울철이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갑 여름철, 을 겨울철. 병은 빙설이 적은 지방, 강설, 강풍과 빙설이 적은 지방. 시험에는 이게 뭐 수직 하중 이런 게 좀 나왔어요. 뭐 전선을 이렇게 끄는 뭐예요?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지는 하중이거든. 이게 수직 하중이에요. 이거는 행하중, 옆으로 행하중. 응? 빙설에 의한 하중. 이중 0.9가 두께가 6mm일 때 부착된 것으로 계산해서 한다. 수직 전면 수직은 착빙하중 이렇게 되어 있다. 표지류 번호표는 뭐 시험 별로 안 나오던데 요 밑에 있는 표지류는 시험 많이 나와요. 번호표는 보세요. 이렇게 설치한 D 언더 이거 어버는 상선, D는 하선, 상하선 부분. 표지를 여기 지금 나요. 위에 거만 지금 나요. 위에 거. 응? 다행포, 지름 구간, 지름 예고, 역행표. 뭐, 기사나 이런 게 거리까지 나오는데, 설치 위치까지 나오는데, 여기 시험이 많이 나오고, 오른쪽 끝에 요거 두 개, 예? 전차선 구분표하고 종단 표시. 번개는 종단 표시다. 예? 번개 종단 표시. 구분 표시. 예? 구분표는 요거 뭐 있냐면, 애자, 지난번, 아까 시간에 배웠잖아요. 섹션 위에 있는 거예요. 섹션 위에. 아, 전차선이 여기는 양쪽 구분되어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구분 표시. 오늘 고속선 건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고속선은 표시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울역 남영역 사이에 있는 저렴구간에 설치해놨는 66m 발표 저렴구간에 설치해놨는데 퀴즈를 이렇게 달아놨다 이 말이야. 퀴즈를. 차가 가면서 타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저렴이고 다행표 저렴구간 전방에 설치하고 다행표. 이제 이게 한자 내가 지난 얘기 안 했는데 다행. 역행, 타행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좀 그래. 타행은 뭐냐면은 노치 오프야. 그러니까 전원을 오프한다는 거야. 타행표. 여기서부터 전원을 끄라. 그 다음에 이쪽에 역행이라고 나왔잖아요. 요 역행표. 기차에 있는 역행표잖아. 그죠? 역행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힘력이야. 전원 온이야. 온. 응? 역 힘력자를 써. 힘을 들여서 가는 구간이다. 그래, 역행. 곤란하지. 좀 어렵게 되지, 그죠? 이 옆에는 응.
그다음 판타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주 카본이 540이야 여기가 꽤 넓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 양쪽 200 해놨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최대 250이라면 250에도 여기 뭐 20씩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양쪽에는 1m 안에 들어가도 판탄을 벗어나지 않아 사실은. 습동하면서 좀 그렇지만은 여기 1m 말고 양쪽의 중앙에서부터 50cm까지 크기가 있는 거 이게 엄청 큰 거라고. 이렇게 돼 있다가 알아야 된다고 보여준 거고. 요거는 고속철도형 일반형 이렇게 기관차에 돼 있고 전동차에는 요게 돼 있어요. 이게 앞상력이 차이가 있더라고. 이게 6kg고 이게 7.5가 그랬거든요. 이게 적용하는 건 있는데 앞상력 설명이 있는데